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저는 오늘 메가토크의 사회 진행을 맡은 맥스노비의 박태훈 편집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예,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한동안 마음이 이렇게 큰 여운을 남기는 것처럼 혼자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이 감동의 여운을 좀 더 길고 깊게 만들어주실 오늘 특별한 주인공들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의 주인공들이시죠. 우리 안성기 배우님, 김호정 배우님, 김규리 배우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서 그러면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 오상무 역을 연기해 주신 우리 안성기 배우님 먼저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오늘 저녁 이렇게 화장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화가 끝난 지는 1년 1개월, 딱 1년 1개월 됐습니다. 3월 초에 끝났거든요. 이 영화 찍으면서 사실은 전부 영화 분위기가 장례식장, 병원, 회사는 좀 낫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평소에 촬영하면서 촬영장에서 농담도 하고 막 웃고 뭐 이러다 촬영하고 했는데 그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잊고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1년 넘어서 다시 그때 생각을 그래서 인터뷰하느라고 많이 하다 보니까 배우들 모두 감독님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힘든 감은 있습니다. 일단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상무 아내 역을 맡아주신 김호정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들어가는데.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 추은주 역할을 맡아주신 김규리 배우님. 은주 역할을 맡은 김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봉 하루를 앞둔 오늘 이렇게 먼저 화장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어서 저 역시 영광입니다. 오늘 좋은 질문들 그리고 재밌는 토크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행사회를 진행을 해도 이렇게 큰 관이 꽉 차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에 남아주신 걸 보면서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너무 다 잘 아실 테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김은 작가의 단편 소설이죠. 2004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던 화장이라는 작품이 임권택 감독님의 102번째 영화로 정말 새 삶을 얻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속에서 이제 이 새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소설 속에서는 약간 오상무의 캐릭터 중심으로 두 여자를 회상하거나 상상하는 장면들이 많았다면 이 두 여배우의 육체를 빌어서 사실은 영화 속에서는 세 캐릭터가 모두 다 전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임권택 감독님이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하면서 새 배우분들을 설득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네, 우선 선배님부터. 일단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다른 책은 모르겠는데 이상 수상 문학전집은 1회 때부터 쫙 제가 단편을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뭐 다른 단편집도 있는데 특히 이상 문학상 쪽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쭉 봤는데 2004년도 대상을 받은 작품이죠. 그래서 그 작품을 그 짧은 단편인데 굉장히 느낌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야 이걸 영화화하면 참 좋겠다.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정말 아주 산박한 그런 영화가 되겠다 하고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나이대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중년에서 이제 노년으로 이제 그러니까 중년 가기 전에 빨리 좀 찍었으면 하는데 뭐 찍는다는 얘기가 없고 원래는 또 다른 감독님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게 사실은 임권택 감독님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형상화하기가 좀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워낙에 문학적으로 뛰어난 것도 있지만은 그 문학의 그 어떤 힘을 이 영상화하는데 그 힘이 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 10년을 영화화 안 되다가 결국 명필님이 이제 20주년 아주 뭐 우리나라 아주 진짜 잘 만드는 이런 영화사죠. 명필님이 20주년 기념으로 그리고 비하임의 김인 감독님을 이렇게 모시고 102번째 영화를 한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정말 반갑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내심 기다리고 계셨던 예. 예상하고 계셨군요. 예, 김원정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임권택 감독님한테 제의가 왔다고 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역할이 이제 투병하다가 죽는 역할이라는 거 알고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외국에 이제 가서 장기 여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못하겠다 그러고 시나리오를 줬는데 사실은 내 솔직히 얘기하자면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가고 꽤 시간이 걸려서 한 달인가 2달 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참 임권택 감독님이 거장이시잖아요. 거기다 안성기 선배님도 하고서 그때 제가 단편이 있어요 하면서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단편하고 시나리오를 외국에. 그때 읽었는데 일단 그 김은 선생님의 그 김은 작가님의 단편이 너무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봤더니 또 다른 어떤 살아있는 그 캐릭터로서의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복합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와서 이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캐디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임 감독님의 영화를 단박에 거절한 최초의 여배우 뭐 이런. 김기루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명필름의 신재명 대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명필름의 신재명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 재작년 부산 영화제에 개막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었나 임권택 감독님의 그 행사가 있어서 저는 바로 올라가기 전에 감독님만 잠깐 뵙고선 이제 이 영화가 촬영이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권택 감독님이 여력이 계속 되신다면 작품을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너무 팬인데요. 감독님이 저한테 제의를 해주실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선은 대표님한테 신재명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로 진심으로 감독님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라고 했는데 그 영화에 혹시 캐스팅 제의를 하고 싶어서 출연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내 시나리오도 읽기도 전에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시나리오를 감독님이 벌써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뭐 시나리오를 보고 뭐 이런 것도 저한테는 절차가 필요가 없었고요. 그냥 당연히 불러주셨으면 당연히 달려가야 되는 게 제 입장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달려갔습니다. 네, 이 데뷔된 두 여배우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원작 자체의 어떤 완결도나 그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짧고요. 이런 작품을 영화로 옮긴다는 것 자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걸 영화로 완성한다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낸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임권택 감독님이 아니면 과연 이 짧은 단편 속에서의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고스란히 혹은 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옮겨낼 감독이 한국에 있을까? 그걸 아는 감독님이 한국에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실 영화 봤었거든요. 배우분들께서도 찍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게 감독님의 훌륭한 감독님이실수록 정말 그 캐릭터에 완벽한 배우들과 매칭을 시켜주시잖아요. 이 오상무 캐릭터, 아내 캐릭터, 추은주 캐릭터에 가장 완벽한 배우의 캐스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봤는데요. 우선은 추은주 캐릭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물론 김규리 배우가 너무 아름답지만 이렇게 김규리 배우가 아름답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영화가 화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규리 배우가 추은주라는 캐릭터를 만드시면서 혼자 생각하실 때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만들 때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야,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걸 좀 들려주세요. 우선은 그 아내 역할의 호정 언니 역할은 제가 느끼기에는 깊이가 있는 진한 역할이고요. 추은주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빠져들고 또 빠져나오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현실적인 캐릭터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미지적이고 그런 감각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래야 되었었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래야 이야기가 그 진정성이 생기는 다른 이야기에도 설득력이 생기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든다기보다는 감독님을 만들어 주시겠구나라고 그냥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현장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호정 배우님도 이 아내 캐릭터가 사실 소설보다도 훨씬 더 결을 많이 가진 캐릭터가 됐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 아내 캐릭터에서 배우로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이 캐릭터는 사실 뭐 투병해서 죽어가는 역할이긴 하지만 이 여자가 사실 글을 쓰는 여자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죠. 그리고 자기 그런 게 뚜렷하고 그런데 이제 병에 걸려서 남의 도움 없이는 그 남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병에 걸려서 투병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기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 욕실신에서 그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한 말, 죽기 전에 이제 유일하게 아주 솔직한 심정을 담아낸 그런 말이죠. 그 정도로 자존심이 강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오상무 캐릭터는 어떠셨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본 안성기 선배님 출연한 영화들 중에 참 굉장히 섹시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론 그 이렇게 발목에 차고 있는 그 주머니가 분위기를 확 깨긴 하지만 그것들을 제외했을 때는 정말 섹시한 중년이 대한민국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어떠셨어요? 오상무 캐릭터가 선배님께 또 어떤 의미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좀 저한테는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뭐랄까 만들어진 인물, 물론 솔직한 역할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러한 그 표현들이 전부 좀 밝은 쪽, 뭐 좋은 느낌의 쪽이었는데 이건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을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 굉장히 힘들었고 특히나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추운 줄을 바라보는 그 장면 그냥 길게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오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눈빛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들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도 저 숨기고 싶고 나의 속마음을 숨기고 싶은데 카메라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를? 근데 거의 뭐 잡아먹을 듯한 어떤 그러한 먹이를 이렇게 노려보는 어떤 야수 같은 어떤 그러한 노골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하려니까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뭐 당연히 오상무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능한 거겠죠. 힘든 그런 표현을 잘합니다. 어떤 죽음의 향기 속에서 그런 죽음의 냄새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삶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그 냄새를 맡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왔을 때 그 어떤 이 사람의 감정은 아마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두 여배우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꼽아주신 장면이기도 해요. 그 춤추는 추운 줄을 바라보는 안성기 선배의 눈빛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굉장히 날것의 눈빛이었다. 이런 굉장히 두 분이 좋아하시는 장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질문을 약간 바꿔서 여쭤볼게요. 본인이 출연하신 장면 이외에 다른 배우가 출연한 장면 중에서 이 장면 참 좋다, 이 장면 참 봐도 굉장히 좋았어요 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 장면이 있으세요? 안성기 선배님? 그러니까 예. 두 배우예요. 네. 우선 그 김호정 씨는 진짜로 그 얘기 많이 되던 그런 욕탕 그 씬, 그거 하루 종일 이제 그 한 장면을 찍었거든요. 오전에 우리 여기 촬영 감독님도 저기 김영구 촬영 감독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해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다들 저 예쁘대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안 나오고 이제 상반신만 나오고 밑에는 그러니까 뭐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해서 찍었죠. 찍고 나서 이제 감독님도 하여튼 저 마음이 내키지가 않고 우리 또 배우들도 김호정 씨나 저나 뭔가 미진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역시 이렇게 어떻게 감춰준 어떤 그러한 느낌보다는 모든 것을 이렇게 펼쳐놨을 때 본질에 더 그 장면의 어떤 진심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다 싶어서 감독님이 이제 김호정 씨한테 이제 요청을 했고 김호정 씨도 이제 많은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몇 시간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처음 찍은 것보다 훨씬 감정이 더 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름다워졌어요. 이렇게 감추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아름다움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찍었을 때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름답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김규리 씨는 이렇게
매 장면 아름다웠습니다. 네, 왜 장면 아름다우신 게 안성기 배우님의 이제 눈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김호정 선배님도 좀 좋아하시는 장면 좀 꼽아주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규리 씨 춤출 때 안성기 선배님 그 모습이 정말 섹시해서 그 장면 좋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안성기 선배님 그 나가실 때 쓰레빠꾸를 별장 밖으로 그 뒷모습 그 장면 저 좋아해요. 아, 그리고 저거 명장면. 네 규리 씨 장면은 2개 있는데 춤추는 장면하고 또 하나는 왜 사무실에서 밤새 앉아 있다가 비틀거리고 일어나는 장면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아, 예. 정말 명장면들을 골라주시는 것 같아요. 김기리 배우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존경하는 오상무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요. 그냥 매 장면이 선배님은 너무 다 멋있었고 매력이 있었고 그 병실에서 그 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민하는 그 표정도 그랬고 저 그 클럽실에서 그 진하게 쳐다보는 그 모습도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안성기 선배님께서 그 고민하는 그 얼굴이 전 너무 좋았나 봐요. 왜냐면 이게 안성기 선배님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신 분이셔서 절대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완벽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선배님 너무 완벽해서 성적인 매력은 없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안성기 선배님께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괜히 반갑고 막 그래서 마지막에 왜 언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전화를 해서 그냥 가볍게 가자 이렇게 하실 때 그 해소감이 그게 더 시원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장면들이 선배님 거는 너무 다 좋았고요. 그리고 호정 언니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요. 역시 그 모욕탕 씨는 저 베니스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근데 정말 드레스를 입고 그 외국 프레스들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선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장이 지워지니까 그거를 안 지워지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막 다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추은주 그 젊음의 상징인 추은주 역할을 연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것이고 너무 사랑하는 남자도 생길 텐데 가장 내가 완벽하게 그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 남편 앞에서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야 될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내 자유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추운주부터 그냥 언니가 했던 아내의 연기까지 그냥 한 여자의 인생으로 혹은 제 그 마음이 공감이 돼서 저는 그게 참 밝고 젊고 하면서도 또 죽음까지도 같이 연결이 연장선에 서 있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저는 김규리 씨 연기하신 장면 중에 그 헤어진 남자친구 계속 전화 오는데 핸드폰을 딱 뒤집으면서 내가 이 날을 뜨던지 해야지 라고 하실 때 그 어떤 캐릭터의 그 성질이 딱 느껴지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든 배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내와 남편의 마지막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 욕실 씨는 지금 안성기 선배님 말씀하신 그 표현이 저는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씬. 아마 한국 영화사 이후의 100년을 투파 봤을 때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어떤 이별의 씬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노빠심에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뭐 이런 씬 때문에 뭐 노출에 대한 어떤
뭐 노이즈성의 노출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를 봤는데 과연 영화를 보고 그런 얘기를 쓰는 건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을 때 그 장면이 가지는 그 깊이감, 이것이 인간의 육체를 보여줄 때의 감독의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감독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육체를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시켜준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얘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이번엔 제가 아마 관객 여러분들이 다 물어보고 싶으셨겠지만 아무도 안 물어본 질문을 세 분께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그 슬리퍼 장면 얘기 하셨잖아요. 오상무는 왜 그렇게 예쁘게 세팅을 하고 과연 슬리퍼를 신고 터덜터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안성기 선배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김호정 배우님께는 그 원작엔 없는 설정이긴 한데 남편이 받아온 와인, 그 비싼 와인을 별장으로 선물을 보내잖아요. 죽기 전에. 그 선물의 의미는 뭐였을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김규리 배우에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에 걸어가고 자기가 차를 타고 그 길을 떠날 때 오상무가 길을 걷고 있는 걸 봤을 거잖아요. 그때 우리 추은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차를 세우지 않고 그 길을 훅 떠났을까? 이 세계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선배님 먼저. 그 아주 예쁘게 차려진 그 와인잔과 그 조그만 뭐 과일과,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이 사람이 환상을 추은주와 가지려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직접 봤을 때 불과 얼마 전에 그 아내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그 아내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그리워하고, 뭐 이런 게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저 추은주라는 그 여성에게 또 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무슨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굉장히 갈등의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아내가 차지한 그 마음이 더 꽉 차가지고 아마 추은주가 더 이상 그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떠나는 그 슬리퍼지만은 장면은 그렇게 됐지만 그 마음이 결국 이렇게 그 떠나간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러면 죽고 나서 저의 사랑을 다시 깨달으신 거예요? 당연히 그건 깨달았던 거고, 어떤 그리움,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오랜 병고에 그 어떤 파괴된 어떤 사랑의 감정들, 이런 것이 다시 이렇게 솟아났고, 그런 와중에 또 추은주 왔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헷갈리고 인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본성이라 그럴까, 그 중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자기의 중심을 갖고 찾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예. 아니, 아니, 맞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처음에 그 병실에서 아픈 와중에도 와인을 마시잖아요. 그때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차마 어떤 여자 좋아하지라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좋아해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술김에 이 여자가 술김에 빌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이거는 나 좀 봐줘.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었을 때 와인을 이제 택배로 보내온 거는 이 남편에 대한 선물이에요. 이제 당신이 나한테 해줬던 것을 어떤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놔두는 거죠. 그 와인을 선물했던 여자든 다른 사람이든 다른 사람과 이제 자유로운 관계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한 그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추은주의 라인을 그 연기 전체적인 그 연기의 그 톤을 잡을 때 그
상사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뒀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참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존경심도 그 사랑의 다른 모습 중에 하나, 여러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데 마지막에 중국을 가기 전에 얼굴은 감사하다고 뵙고 싶고, 근데 별장까지 찾아간 거는 어느 정도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여지는 좀 가지고 가지 않았나, 각오는 하고 가지 않았나라는 그 복잡한 신경은 가지고 갔어요. 근데 네, 그 오상무가 전화도 안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제 자리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가는 길에 차 타고서 떠나는 길에 오상무의 뒷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 역시도 그 연기를 하면서 이 차를 여기서 세워야 하나, 혹은 갑자기 오상무를 쌩 하고 지나서 확 가버릴까, 혹은 심지어 누구는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저는 이렇게 가다가 창문이라도 내릴까 막 별 생각을 다 연기하면서 했었는데, 근데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존경심이잖아요.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이기, 그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초반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당신의 선택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역시나 존경합니다라는 의미에서 그 한 길에 선 오상무와 추은주는 그냥 그렇게 서로의 갈 길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연기가. 그래서 더 이상 속도도 빠르게 하지 않았고, 느리게 하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창문도 내리지 않고, 경적도 울리지 않고, 그냥 온 속도 그대로 그냥 저는 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죠. 네, 저도 그 세 분께 여쭤본 장면들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아서 여쭤본 건데, 그런 생각, 많은 부분에 공감을 했어요. 다 제 캐릭터는 아니지만 나의 마음을 그래도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은 보여주고 싶은 저런 추은지의 적극성, 그리고 언젠가 정말 먼저 가야 한다면 아내처럼 멋지게 이별을 선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나의 남편이 결국엔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새 캐릭터를 통해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혼자 너무 배우님들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관객 여러분께서 직접 배우분들께 질문을 좀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갈 거고요. 예, 어떤 분께서 질문하실지 우선은 저기 배우님들께서 한번 선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김호중 배우님이 첫 질문 해주실 관객분을 한 분 예,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네, 저 끝에 계시는 남성 관객분, 지금 뒤돌아보시는 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기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지목해 주셨는데.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안성기 배우님 선생님이 어찌 보면 제 비중이 많게 주연으로 나오셨잖아요. 이런 영화가 꼭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와서 봐서 개인적인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궁금한 거는 임권택 감독님하고 안성기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작품에 들어갔을지 그런 에피소드들을 듣고 싶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안성기 배우님과 네. 임권택 감독님이 어떤 대화들을 사전에 좀 나눴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선배님.
질문이 이제 비중에 대해서 제가 영화 하면서 물론 이 나이대에 맞는 어떤 영화를 했으면 참 좋겠다. 나이는 이 나이인데 하는 역할은 굉장히 좀 또 모자르는 그 나이에 모자르는 그런 역할들도 있고요. 근데 딱 이렇게 나이대는 좀 지났구나 실제는. 50대 중반이거든요. 실제 나이는. 근데 저는 이제 6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고 했던 이 반응을 봐주세요. 네. 괜히 얘기했구나. 이 영화 43회차를 찍었는데 제가 43회차 나왔어요. 이 영화 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원래 42회차였는데 하루는 그 부산의 김동호 위원장님이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님이신 김동호 위원장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현장으로 오시는데 가봐야지 했는데 그날 그 장례식장에서 걸어 들어오는 거를 그거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43회차 이렇게 다 나오게 됐죠. 보통은 한 70%, 80, 보통 한 80% 주인공들이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또 치워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다는 게 진짜로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좋기는 했지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임 감독님하고는 보통 촬영할 때 콘티가 없으세요. 요즘에는 대부분이 뭐 스토리보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만화책 같이 장면 다 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 배우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각 스태프들 분야별로 다 이렇게 그걸 참고로 해서 하는데 임 감독님은 그게 없으세요. 그리고 그냥 대략적인 어떤 그 얘기만 하고 아침에 전부 와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여기 뭐 촬영 감독님도 제일 이제 중심으로 각 스태프들 또 배우들 모여가지고 그날 이제 찍는 것들을 다 그때 이야기해서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또 좋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짜여진 걸로 하면은 더 이상 거기가 끝이거든요.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물론 잘 준비되는 좋은 장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촬영 전까지 한 생각을 고민을 하고 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날 것인 어떤 생각들 그때까지 또 그리고 현장의 그 규모, 분위기, 상황에 맞는 어떤 새로운 어떤 생각, 발상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과는 뭐 매일 아침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관객분은 지금 우리 말씀 이어주신 안성기 선배님이 해주시겠어요? 예, 네 번째 줄에 계신 여성 관객분.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 새 배우님들의 열연 정말 감명 깊게 봤고요. 저는 김규리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 새 캐릭터가 나오는 이 화장이라는 영화에서 그 오상무 역할을 맡으신 안성기 배우님의 이런 심리적 상태나 이제 삶을 흔드는 역할이 그 추은주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냥 제 의견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투병 중인 아내와 이제 더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게 이제 다른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역할이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파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을 하는 그대로 상태로 가고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흔들린 건 있을 텐데 이제 영화상에서 파혼을 하는 그런 뭐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파혼을 한다는 게 그냥 결혼으로 가는 것과는 어떤 면이 다르게 이제 영향을 끼쳐서 이제 그런 오상무의 심리를 변화시켰을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해서 그런 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추은주라는 캐릭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상무의 시선 혹은 남자들의 시선 안에서 움직이는 좀 생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의 신입사원 화장품 회사의 신입사원으로도 나오지만 또 오상무의 상상 속의 추운주 두 가지의 면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청첩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파혼을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 봉투를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디테일한 그 속사정까지는 저도 사실은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가늠을 할 뿐이지 그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몽창 빠져 있어요. 아마도 그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추은주의 개인적인 이 사람의 그 삶을 다 고스란히 담을 수가 없고 이 이야기는 오상무의 움직임과 시각과 그런 거를 중점으로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생략이 많이 되지 않았나. 추은주가 그렇게 파혼을 함으로써 오상무가 포기를 했다가 다시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마련하려고 혹시 감독님께서 파혼이라는 그런 장치를 넣어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관객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관객님께 저기 이 양쪽으로 여쭤봤으니까요. 너무 자신있게 들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지? 두 분 다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렇게 해주시죠. 예, 괜찮습니다. 여기 이 중간에 제일 마지막 검은 옷을 입고 계신 분과 네. 나 욕심도 많아. 여기 세 번째 줄에 그 주황색 후드티를 입으신 두 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예, 관객. 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일단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언제 개봉하나 너무 기다리다 와가지고 지금도 너무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아내의 유품을 모두 정리하고 태우는 장면에서 그 오상무님이 그 사진을 발견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보리를 같이 보내주는 마음처럼 그 사진도 간직하라고 보내줄 줄 알았는데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래 나는 나대로 살게 이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후에 이제 문자를 지우시고 막 이러니까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의견으로 이제 작품을 촬영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 이거는 그냥 소프트한 얘기인데 그 김호정님께서 죄송합니다 너무 떨어가지고 김호정님께서 영화에 나오는 그 두 분의 그 붉은 메타포를 지금 노리고 혹시 오늘 붉은 드레스 입으셨나 그거 궁금합니다. 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진짜요. 전혀 글쎄 그거는 아내가 그 남편을 생각하고 있던 그 소중한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한다라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사진보다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집어넣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우정 코디가 줘서 입었습니다. 붉은색이 정말 아름답게 잘 어울리세요. 여기 그러면 주황색 니트를 입으신 남성 관객분 아니?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저도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떨리고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기 선배님하고 김호정 씨, 김규리 씨의 좋은 연기를 통해서 임권택 감독님 작품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JTBC에서 안성기 선배님하고 손석희 씨 앵커가 대화하면서 오발탄에 나오는 그 김진규 씨의 모습을 안성기 선배님이 좀 약간 참고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마도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그 오상무라기보다는 크레딧 마지막에 제가 정확히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오상준인가 오성준인 그 이름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오상준과 오상무의 두 가지 그 연기로 한번 이 작품을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작품 안에 그 읽었던 평이고요. 그 안성기 선배님 앞전에 2010년도에 신현식 감독님의 페어러브를 한번 작품 하셨는데 그때도 그 50대의 총각 형만과 남은의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장의 작품은 물론 이제 어떤 절대적인 비교가 아닌 상대적인 비교로 한번 견주어 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작품도 보고 왔는데 그 두 가지를 안성기 선배님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꺼내서 읽어보신다면 어느 편의 그 사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신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행복해하시는 미소를. 아니 그냥 저 얘기한 거를 적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김진규 선생님의 오발탄 거기 이제 포스터를 보면은 오상무가 이렇게 방황하는 어떤 그런 느낌. 물론 저 김진규 씨의 그 당시 오발탄은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것도 있고 그때 우리나라가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 문제도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그 남자의 어떤 모습인데 뭐 여기 오상무의 모습은 지금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됐죠. 물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병을 비대증이라는 지병 갖고 있고 회사로부터의 압력을 받고 있고 뭐 안에 죽어가는 아내 뭐 이러한 것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 오발탄과의 아픔과는 조금 이제 틀리긴 하죠. 근데 아프다는 것 하여튼 사랑에 아프건 어떤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아픈 거는 뭐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 그 모습 봤을 때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페어러브는 아마 영화 관객이 너무 적어서 아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영화 그런 영화가 있었나 할 거예요. 죽어가는 친구가 자기 딸을 좀 부탁한다고 잘 좀 부탁한다고 그러고 죽었는데 그 딸을 나중에 결국 사랑하게 된다는 어떤 그러한 건데 거기서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감정을 사랑의 감정 나이가 많지만은 나이만 많았지 굉장히 순진한 순수한 그런 남자 그런 영혼을 가진 그런 남자와 젊은 여자와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 아주 맑은 그런 사랑 이야기죠.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화장은 죽어가는 아내와 아주 생기 있게 살아가는 그 여성 사이에 고뇌하는 어떤 중년 남자. 이거는 아마 우리의 지금 이 사회에서 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겪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저쪽 페어러브는 거기에 비하면 좀 판타지가 좀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쪽에 치우친다는 건 좀 그렇고 둘 다 좋은 어떤 그런 사랑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씀.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오상무의 실제 이름이 오정석. 예, 오정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예,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세 분의 배우도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 같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여러분들 시사에서 이렇게 깊은 여운 가지시고 배우분들과 이야기 나누신 것들을 더 많은 관객들이랑 사실은 더 많은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싶으시잖아요. 이제 개봉을 하니까 한 번 더 보면 더 새로운 이야기들이 보이는 작품이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께 이 배우분들께서 해준 얘기 넌지시 해주시면서 영화 같이 보실 수 있는 기회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자리 지켜주신 모든 관객분들 그리고 자리해주신 새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잠시 새 배우님 포토타임을 한 5분 정도만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요. 잠시만 자리에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